제가 이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들어온 순간 미친 폭등, 정신없는 폭등, 거래정지 수준까지의 폭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가 살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시총이 9조입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잘코프로 머티 영상 찍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분봉만 딱 볼게요. 5분봉만 보더라도 뭡니까? 지지를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저항선을 맞고 밀렸어야 되는데 밀어서 올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간이 뭐야? 단단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죠? 단단한 지지선. 이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현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해서 거래 정지된다. 그죠? 거래 정지된다. 아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많아요. 거래 정지 하루 되는 겁니다. 하루.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뭐라고 되죠? 투자 주의.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에 주의해라. 지금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른다 싶으면은 투자 경고. 그죠? 투자 경고 딱지를 주죠. 그러 가다가 어떻게? 지금 조건 자체가 이 지정일로부터 40% 더 올라가면은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매매 거래 하루 정지다 가면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일단 안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하루 거래 정지 당하면 또 안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 투자 주의를 달고도 올라가고 투자 경고를 달고도 올라가요. 그만큼 뭐예요? 매수세가 세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세가 센 상태에서 하루 거래 정지를 당했어. 왜 하루 거래 정지 당하는 줄 알아요? 투자자들한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들 생각해봐. 하루 거래 정지시키고 야, 이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뭔 상관입니까? 계속 올라간 추세에서 하루 거래 정지 당한다고 빠지겠어요? 절대 안 빠져요. 자,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경고를 달잖아요. 투자 경고를 달죠.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폭등입니다. 무조건 폭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투자 경고 달면은 빠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투자 경고를 달고 거래 정지를 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날 폭등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투자 경고 달고 폭등했던 종목. 옛날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거래 정지를 당하고 나서 바로 폭등하는 경우, 눌렸다가 폭등하는 경우, 아니면은 바로 점 상한가를 가는 경우. 자,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인데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눌렸다 간 건데 자,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요. 여기서 어떻게 된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하루, 그죠? 거래 정지 당하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날 마이너스 27%까지 빠졌다가 21%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달고 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나 위험하다 생각해서 던졌어.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밑에서 야, 이거 지금 사야 되지. 이런 거 눌렸는데 그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투자 경고를 달고 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턱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지 당했을 때가 더욱더 상승할 때 어떻게 세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PH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PHC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떻게 된다? 주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자, 투자 주의 달고 올라오다가
딱 어떻게 경고 달고 거래 정지 하루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점상, 거의 점상이죠. 올라가서 다음날 내려왔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투자 경고 단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야 근데 또 빠졌네, 또 빠졌네 생각하고 어떻게 또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종목 있습니다. 옛날에 에디슨 이브인데 이때 당시에 투자 경고 달고 어떻게? 아 너희 너무 위험하다, 정지, 그죠? 정지당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매수 세력이 또 갑니다. 또 가요. 또 가니까 또 정지당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또 가요. 또 가요. 그죠? 이게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조심하라는 거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조심해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빨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지 당하고 나서 세 가지 사례를 봤듯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고 갭이 떠서 올라가고 점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정지 당한 후에. 그러니까 정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반대로 이 정지 당했을 때 눌림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해야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머티가 현 구간에서 경고를 달았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 폭등해서 거래 정지 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 폭등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거래 정지 후에 주가도 폭등하잖아요. 근데 이 고점이 분명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주간에서 전 충분히 더 가서 30만 원, 40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30만 원이 고점일 수도 있고 40만 원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고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잡을 수 있냐? 못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거래 정당 폭등할 때 분할 매도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미래가치 보고 끝까지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미래가치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단기 고점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반드시 존재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150만 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56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건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죠? 이러한 단기 고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과매수가 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눌려서 다시 장기 이평선 지지반 이런 거 다시 재매수하는 자, 이러한 조금 방법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간다, 100만 원 간다 이거보다 단기적으로 전 솔직하게 만약에 경고 종목 달고 거래 정지까지 당한다라고 하면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있어. 패시브 자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통상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수급 측면에서 이득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수급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내가 기관 투자자다. 내가 외국인 투자자다. 내가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다. 자, 다 필요 없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펀드가 형성돼 있죠. 펀드가 형성돼 있는데 이 펀드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사야 하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이 회사가 싫건 좋건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나는 이 회사가 싫어. 정말 사기 싫어. 쓰레기 같아. 근데 만약에 코스피 200이 편입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애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편입되면 매수해야 되고 편출되면 매도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편출되면 패시브 자금을 매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편입된다라고 하면은 난 이 종목이 너무 싫고 너무 고평가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게 펀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다? 유통 주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유통 주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해서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대주주가 있고 이 기관과 외국인은 유통 물량을 아주 소량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매도 안 하고 대주주가 매도 안 하면은 이 유통 물량 어떻게 돼요? 얼마 없죠. 근데 패시브 자금으로 예를 들어 유통 물량이 100억입니다. 100억. 근데 패시브 자금이 200억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개인과 대주주는 못 팔고 개인도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폭등하겠죠. 유통 물량이 100억밖에 없는데 200억이 들어오는데 막 올라가겠죠. 살려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저한테 머리에 총 맞았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패시브 자금 어쩌고저쩌고 그러냐고. 지금 제 얘기대로 가고 있잖아요. 패시브 자금을 어떻게? 주가 펌핑되고 있잖아요. 얘기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위 연구소 TV입니다. 얘기한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자리에서 잘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얼마? 500만 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500만 주. 자, 우리가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인데, 자, 기관 투자자 공모로 얼마 받았다고요? 얼마 받았다고요? 635만 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다. 개인 얼마? 개인은 465만 주를 받았다.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를 매도한 겁니까? 635만 주 중에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510만 주에서 520만 주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고작 110만 주고 개인이 얼마? 개인이 현재 구간에서 465만 주에서 플러스 520만 주, 즉 985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110만 주를 들고 있는 건데 현재 금액에서 시가총액을 곱하더라도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400억? 1,40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0만 원에서 13만 원 곱하면은 1,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코스피 200 패시브 자금이 보통 몇 천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 유통 물량이 1,400억밖에 없는데 몇 천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가 매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친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미친 폭등.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이 패시브 자금 있잖아요. 코스피 200 들어가야 되는 거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코스피 200이 편입돼서 들어가면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유통 주식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상황? 미친 듯이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지금 눈치 싸움 하면서 먼저 사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국인들은 진짜 미친 듯이 누르지만 기관들은 어떻게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거다. 코스피 200이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으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 패시브 자금을 포인트를 못 잡고 현재 뭐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다. 멍청한 짓입니다. 현 구간에서 손절 라인만 잡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아시겠죠? 지금 잘 어떻게?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어떻게? 존버 타야 된다. 존버 타야 된다. 흔들리던 뭐하건 존버 타야 돼요. 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까지 언제? 12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들어온 순간 미친 폭등, 정신없는 폭등, 거래정지 수준까지의 폭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가 살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시총이 9조입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면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되거든요. 지금 몇인지 볼게요. 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 9조입니다. 9조. 자, 잘 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삼성 SDI가 10이에요. 그럼 이 5페이지 안에만 들면 되는데 이 4페이지까지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구조죠. 아, 애매하다 싶은데 잘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 현재 언제? 몇 조? 자, 롯데케미칼이 50인데 자, 6조입니다. 6조. 그리고 그 위에 어디? 금양이 7조. 그 위에 6조, 7조. 그죠? 자, 근데 몇 조라고요? 몇 조? 에코프로 머티 몇 조? 9조다. 편입될 거라고는 거. 지금 이 가격만 유지되면 무조건 편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팔 필요 있습니까? 이거 개미 뒤통수 서로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나중에 또 뭐 있습니까? MSCI 지수 편입도 있어요. 주가 올라가서 MSCI 지수 편입까지 되면 어떻게 돼? 미친 거다. 그냥 50만 원 가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통합이 안 되죠. 통합. 매도하지 말자. 이게 안 되고 서로 매도하기 바쁘니까. 근데 어제 오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진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패시브 자금들은 폭등입니다. 코스피 200.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공매도 있죠. 공매도. 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 조사 시작됐거든요. 조사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있잖아요.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월 5일부터 이 공매도 관련된 사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11월 5일부터 이 공매도 관련된 조사가 시작됐어요. 무슨 조사?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가 시작됐다. 이 조사 결과가 12월부터 1월에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어느 기업에 어느 글로벌 IB가 공매도 쳤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글로벌 IB 관련된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를 좀 정리해놨는데요. 요게 10월에 저희가 배포했던 거예요. 10월에 배포했던 건데 요거 배포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공매도 전격 금지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 배포되어 있던 이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금양,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어떻게 됐다? 폭등했다. 수익을 완벽하게 챙기고 이 자료는 이제 묻어놨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로벌 IB 관련된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조사가 11월 5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종목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종목은 진짜 실적이 올라가는데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항상 이 JP모건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불법 공매도인데 잡질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1월 5일에 자, 요거를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해놨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랑 어떤 거요? 바이오랑 2차전지. 자,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종목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에코프로가 뭐 15조, 그리고 금양이 막 7조 이런데 어떻게 돼요? 상한가 가죠. 30%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폭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이슈가 떠서 종목들이 언급되면서 쇼커버링에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개인 투자 가만히 있을까요? 얘네들은 그냥 점상한가예요. 시가총액이 5천억 낮은 것도 아닌데 점상한가다. 왜? 15조, 7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는데 점상한가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조에서 상한가 가려면 얼마? 4.5조의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5천억에 상한가 가려면 얼마예요? 상한가 가려면 1,500억이 늘어나요. 몇 배입니까? 30배예요. 이 정도 충분하게 그냥 점 상한가까지 말아 놓을 수 있다.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1번부터 10번 받아가세요. 바이오랑 2차 전지 기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자, 이거 이슈 12월 달부터 어떻게 터진다. 터질 수밖에 없죠. 수사를 시작했는데 발표 안 합니까? 발표 안 하겠어요? 무조건 발표합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공매도 관련 종목들 이슈 나오면서 팡팡팡팡팡팡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 300%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15조짜리도 상한가 만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리에서 반드시 이 불법 공매도 관련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공매도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관련된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저희가 단타를 안 해요. 단타를 안 하는데 단타를 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해서 이 단타로 단기적으로 저항, 지지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자 보면은 저가가 얼마죠? 11만 500원이죠. 11만 500원. 분봉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11만 500원.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그죠? 이 구간에서 저가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저가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여기서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에서는 벌써 얼마요? 플러스 20%다. 플러스 20%. 그죠? 단타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신규 진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머티 추가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추가 매수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머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자, 단기적으로 E라고 보내주신 분들 자, 제가 E라고 받겠습니다. E라고 보내주세요. 자, 에코프로머티 11만 2천원 눌림목에 추매해라. 상승 재료 뭐요? 제한적인 유통 주식 뭐라 그랬습니까? 패시브 자금.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 대대적인 조사 시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시브 자금과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제한적이다. 어떻게 줄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대대적인 조사 시즌, 아까 말했던 공매도 이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자, 제가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 확실하게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L하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하고 한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머티 동시호가 현재 들어갔고요. 지금 구간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정지 당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겁니다. 거래정지 당하면 오히려 좋아. 왜? 미친 매수세가 어떻게 더 붙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 구간에서 반드시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거래정지 제발 당해라. 거래 제발 하루 당해라. 왜? 거래정지 당하면 폭등하는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래정지 투자한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폭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혼자 하기 좀 어렵다는 분들, 머티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하게 문자로 좀 받으면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그냥 매수 매도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저희가 대응방이 좀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2일에 그죠? 굉장히 주가가 횡보하고 재미없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88,500원 이하에서 매수 드렸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 비중 80% 수익 실현한 물량 재진입했다라는 겁니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이 대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뭐라 그랬어요? L하고 보내주시고요. 이 텔레그램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텔레그램방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공매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매도라고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다? 경고 종목이 될지 안 될지가 아니에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지 안 될지다. 근데 이거 아까 시가총액 보여드렸죠? 현재 40이 안쪽으로 듭니다. 에코프로 머티 50이 안으로 들면은 코스피 200 어떻게 특례 편입 가능해요. 자, 이 특례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유통 주식이 기관과 외국인이 10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언젠가 뒤통수 칠 거예요. 아시겠죠? 유통 주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더 사야 됩니다. 코스피 200이 됐는데 20만 원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얘네들은 30만 원이 됐어도 사야 되고 40만 원 돼서 사야 돼요. 왜? 코스피 200 편입되면은. 근데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아마 15만 원, 16만 원에 있겠죠. 이러다가 200 편입되면은 미친 폭등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폭등이 어떻게 하자? 이 폭등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나가자. 자, 우리가 굳이 폭등 나오는데 팔 필요 없어요. 폭등 나오고 어느 구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분명하게 엑시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어떻게 같이 나가자. 세력과 함께. 제가 확실하게 신호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L하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그리고 문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대응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머티 있죠. 머티. 이 머티가 상장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상장한 이유가 뭐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한 이유? 바로 증설 때문이죠. 증설. 어떤 거? 전구체 증설. 자, 요 증설 때문인데 현 구간에서 이 증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증설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요.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공장들은 옛날 공장은 그냥 인력으로만 돌렸다고 하고 효율이 없이 돌렸다고 하면은 요즘 공장은 이 전력 효율과 인건비 절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동화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깝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공장 증설할 때도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간다. 근데 이 기업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항상 이 땡땡 기업한테 했습니다. 이 기업.
항상 이 기업은 증설 얘기가 나오면은 폭등했어요. 근데 웬걸? 분명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했는데 이 땡땡땡 기업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밑에 구간에서 그대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다.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 100%다. 왜? 원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E 공장 증설할 때도 이 기업이 무조건 올랐다고요. 근데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머티가 증설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미친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잡아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기업. 자, 이 기업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거래량 앞에 구간 어떻게? 물량 싹 다 잡아먹어 주고 있죠. 더 큰 거래량으로 앞에 물량 싹 다 잡아먹어 주고 있고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을 털어주고요. 그죠? 개인들을 털어주고 다시 한번 밑에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근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면은 똑같은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시장에서 유통 주식은 1000만 주라고 하면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는 게. 근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거래량이 줄었다. 무슨 뜻입니까? 야, 이거 유통 물량이 없다. 유통 물량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증설하는 거 100%니까. 왜? 왜 상장했는데요? 증설을 상장했잖아요. 100%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오르겠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종목 010-9201-6329 여기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010-9201-6329 히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 스마트 팩토리 에코프로 머티가 증설할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머티 현 구간에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고 혼자 못하겠다 하라면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L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